예, 안녕하십니까. 러브팔씨 손유정입니다. 지금 이 낮에 세팅 동영상을 지금 세 번째 만들고 있어요. 뭐, 고프로가 화질도 마음에 안 들고 중간에 또 끊어지고 저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만들고 있는데 힘 빠지네요. 자, 아무튼. 자, 오늘 알려드릴 테크 팁, 러브팔씨 테크 팁은 클린 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디스크 공간 부족. 자, 이렇게 해서 그 세팅하는 방법, 낮에 CC3D 그리고 SP 레이싱 제품들 클린 플라이트로 셋업하는 간단 방법, 뭐라 그러지 이거는? 하여튼 퀵 셋업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린 플라이트를 얹으려면 클린 플라이트 다운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크롬을 실행합니다. 여기 얘는 크롬 앱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주소창에 클린 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메뉴에 이게 뜨죠. 웹스토어 누르시면 여기 다운받는 게 떠요. 저는 깔려 있으니까 실행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요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실행을 하면 요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다운받고 나면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드에 맞게끔 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프레시가 이제 업로드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선 스펙트럼 그 세틸 위성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보드마다 연결하는 방법이 틀려요.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는 3.3V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V는 인식을 못하게 되어 있죠. 우선 여기 하시기 전에는 우선 바인딩을 일반 수신기에 바인딩을 하셔서 자기 모델에서 바인딩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각 그 보드마다 틀리고 요새 나오는 RE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로 그 스펙트럼에 꼽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RE5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호선하고 여기 접지 그라운드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3.3V 여기 보면 3.3V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접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RE6나 이제 다른 제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품에 맞는 그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린 플라이트를 실행하면 그때 오토 커넥터를 일단 이거를 해제를 하십시오. 오토 커넥터 여기 해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펌웨어 플래셔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 풀 클립 이레이즈 뭐 전체 다 지우겠다는 거고 no reverse sequence 이거는 요거는 부록으로 제 맨 뒤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일반 연결했는데 인식을 못하고 그 fail open serial port라는 단어가 뜨면 강제 붓업으로 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 방법은 뒤에다 어제 만들다가 만든 동영상을 붙여서 뒤에다 연결해 드릴게요. 일단 새 제품을 사면 일단 여기 보면 저는 낮에 프로그램을 올릴 거거든요. 낮에 보드니까. 그럼 낮에 최신형 이틀 됐네요. 따끈따끈한 놈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거기 보면 로드 펌웨어 온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파일을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 이제 로컬 여기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불러 올리면 되는 거고 야외에서 세팅할 때는 핫스팟을 켜고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를 합니다. 동영상을 만들어 3번 실패하는 게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 이제 상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타겟, 낮에, 그리고 네임 버전 1.12.0 버전, 그리고 바이너리, 클린 플라이트 낮에 뭐시기 저시기 데이터 이게 나오죠. 뭐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별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워닝이 나오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항상 빨간 거, 노란 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요것도 보면 더 좋은데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please do not try to flash non-clean flight hardware with this firmware flash. 그러니까 클린 플라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FC에는 이거를 플래시 하지 마라, 업로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do not disconnect the board or turn off your computer while flashing. 그러니까 플래싱 하는 동안에는 플래시 계속 하던 거죠. 플래시 하는 동안에는 끄지도 말고 그리고 연결을 해지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 설명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 번씩 읽고 요거 두 개만 중요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 이거는 아까 recovery lost communication 그러니까 복구하고 그러니까 그 신호가 이제
서로 컴퓨터하고 이제 보드하고 안 될 때 강제 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요건 뒤에 부록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USB를 여기다 꼽습니다. 자, 핀이 맞나요? 자, 이렇게 꼽죠. 꼽으면 여기 이제 컴프가 잡힙니다. 컴프 1로 원래 기본 되어 있죠. 그런데 컴프가 이렇게 잡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플래시 펌웨어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플래시 펌웨어를 누르면 자, 플래싱을 하죠. 자, 플래싱을 하면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verifying 하고 다 되면 programming successful 뜨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데 여기 옆에 보면 115200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기 뭐 적은가 봐. 이거 뭐 분해 속도 이거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1152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매뉴얼 뭐 이거 할 때도 이제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커넥터를 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셋업이 나와요. 이 보드가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옆으로 먹죠. 보세요. 여기가 D가 아니에요. 제 거는 옆으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아닌데? 맞죠? 아니군요. 여기가 D.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놨을 때 얘 위치가 요 앞쪽으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땅에 앞쪽을 보고 놓고 리세트 이게 Z축을 리셋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쪽 앞쪽이 내 앞쪽하고 똑같아지죠. 자, 왼쪽, 오른쪽, 뒤로, 앞으로, 좌회전, 우회전. 자, 요거 확인하시고 여기 안 보이구나. 자, 이렇게 요걸 확인하시고 나서 요거를 수평을 맞춰서 바닥에 놓습니다. 자, 수평을 바닥에 놨는데 위치가 이게 잘 안 맞죠. 이때 calibration accelerometer 이걸 합니다. 자, 자이로를 수평을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inishi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0도가 나왔죠. 요때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뒤에서 꼽았을 때 이게 맞는 거고, 저는 나중에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앞뒤 좌우가 되게끔 할 거니까, 그거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컨피규레이션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기 타입의 설정, 포트,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할 겁니다. 포트에 들어가면 MSP라고 돼 있죠. 요건 여기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그런 거고, 뭐 다시 하면은 뭐 리셋되고 뭐 어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do not disable MSP on the first serial port unless you know what you are doing. 오늘 저하고 이거 공부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 모를 때는 절대 이거 건들지 마. disable. 그러니까 저기 비활성화 하지 마. 그렇게 되면 you may have to refresh and erase your configuration if you do.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시 펌웨어 리프레싱 해야 되고 컨피그레이션 다시 해야 돼. 다시 지워질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스펙트럼 조정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Serial RX 이것만 설정하시면 돼요. 물론 S버스 쓰시는 분도 이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후타바는 제가 안 해봐서 아마 같을 겁니다. 같은 신호를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한 창이 끝나면 셋업 다음에 포트 버튼 여기 밑에 Save and Reboot를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면 자, 리부팅 끝났고 레이디라고 되죠. 빨간색으로 리부팅 되고 레이디로 돼요. 그럼 세이브 타임이 나오죠. 요 타임이랑 요 시간 타임이랑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갈게 configuration.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안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위에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믹서. 자, 세팅하는 어떻게 믹싱을 4개를 어떻게 믹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 콥터냐, 코드 X냐, 플러스 코드냐, 트라이 콥터냐, 플러스 코드냐, 엑스 콥터냐, 뭐 쭉 있죠. 근데 우리는 코드 X를 할 거죠. 요거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SC 모터 피처. 자, 이거를 설정하는 거, 이거는 왜 하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모터 스탑은 뭐냐면, don't spin the motor when armed.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시동을 걸었을 때 모터가 안 돌겠다 하는 거죠. 저희도, 비행장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동을 거는데 모터를 안 돌리고, 올리면 돌게끔 하시는 사람들은, 요거를 활성화시키면 되고요. 저는 시동 걸면 모터를 돌게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걸 안 합니다. 그래서 원샷 125 이게 뭐냐면은 보통 변속기 같은 경우는 회전을 넣었다가 스로틀을 빼면은 그냥 자동 회전을 하죠. 자동 회전 관성 회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원샷 기능은 뭐냐면은 브레이킹을 주는 거예요. 스로틀 값에 맞게끔 올린 만큼 모터 회전수를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샷 기능을 넣으면 기체의 컨트롤이 고정 피치면이지만 가변 피치의 느낌이 약간 나게 해서 레이스 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원샷 125를 씁니다. 이 원샷 125는 지원되는 변속기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변속기도 있는데 요새는 거의 다 되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변속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샷 기능은 또 변속기의 펌웨어를 어떻게 세팅하는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건 잘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disarm motor regardless the throttle value when arming via aux channel. 이게 뭐 말이냐면 aux 채널 뒤에 가면 이제 모두 설정해서 아밍 세팅을 할 건데 그때 아밍 세팅을 aux 채널로 세팅을 해놨다면 스로틀 위치에 상관없이 이 스로틀 위치에 상관없이 저는 이게 아밍 디스아밍이거든요. 스로틀 위치에 상관없이 내려버리면 시동이 꺼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싫으면 올라가 있는 상태 내가 날리다가 잘못해서 끌 수도 있잖아. 이렇게 딱 잘못해서 끌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싫으면 이거를 해제를 하면 돼요. 근데 날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떨어졌을 때 그냥 적각 내리면 이걸 다 안 내릴 수도 급한 상황에서 내리면 그냥 시동이 꺼지게끔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제 미니멈 스로틀, 미들 스로틀 그리고 맥시멈 스로틀, 미니멈 커맨드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시동을 걸었을 때 최저 회전하는 RPM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중간 중간 값이고요. 이거는 맥시멈 스로틀 값이에요. 그럼 저는 일단 디폴트 값인, 이건 디폴트가 아닌 그냥 총 레인지인 1000. 자, 1000 그리고 1500이 중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는 2000이 되겠죠. 자, 20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0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Board and Sensor Alignment. 이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봤을 때 보드를 뒤에서 꽂기 쉬운 것들은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USB를 기체 옆에서 꼽는 게 쉽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설정하는 건데 저는 요거를 요 두 개를 90도로 바꿨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맞죠? 요렇게 했을 때 자, 요걸 해놓고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합니다. 자,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요렇게 했을 때 옆으로 놓게끔 하기 때문에 세이브를 한번 했습니다. 자, 세이브 됐죠? 그 다음에 셋업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이렇게 하면 이게 롤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피치가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위치가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요거를 Z축을 리셋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이제 앞뒤로 이렇게 옆에서 앞뒤로 움직이죠. 자, 그리고 좌측, 우측, 회전. 요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저거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90% 있을 때는 이제 뒤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사실적으로 이게 화살표는 왼쪽으로 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거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자, 거기서 세이브를 하고 나면 요거 회전 방향을, 자이로의 센싱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celerometer Trim.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호리젠탈 모드나, 앵글 모드, 호리젠탈 아니죠. 호라이즌 모드나 앵글 모드를 쓸 때 이제 기차가 이렇게 흐르거나, 기울면 그때 이제 트림 값을 주는 거예요. 조종기에서 트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조종기에서 트림을 주지 말고 보드에서 트림을 주는 건데 또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 틸트 10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때 피치 트림을 10도를 주면 돼요. 그럼 지가 이 이렇게 10도를 기운 값을 이렇게 10도를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앞이면 이렇게 10도가 기운 값을 가만히 있어도 뜰 때 이렇게 기운 값을 0으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 틸트가 들어있으면 기체는 이렇게 호버링을 하잖아요. 그죠? 뒤에가 낮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호버링 하는데 이걸 틸트 값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10도를 조정을 하면 이게 이 상태 지가 원하는 세팅 지가 아니죠. 유저가 세팅한 값을 디폴트 값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리시버 모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뭐냐? 지금 스펙트럼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스펙트럼만 해놓을게요. 그럼 뭐 여기는 S버스 후타바하고 SM도 성지 거도 있고 PPM은 아마 터라니스가 있죠. 이 타라니스 발음이 되게 힘들더라고. 미국 가서 타라니스 좀 참조 좀 해라 그랬더만 타라니스 발음을 제 발음이 그렇게 구리진 않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타라니스라고 하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RX 시리얼 베이스 온 리시버 이 리시버에 베이스되는 게 기초화된 시리얼 포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터리 볼테이지 이거는 디폴트로 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리얼 리시버 프로바이더. 자, 요거는 뭐냐면 1024 스펙트럼 1024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24MS를 지원하는 22MS를 지원하는 수신기에
바인딩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이제 분해, 그, 전파의 분해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대부분 수신기는 11MS로 바인딩이 됐을 때는 2048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후타바 계열은 S버스, 뭐, 성지, 그리고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이 성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스펙트럼을 쓰기 때문에 2048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런트 센서 이것도 생략, RSSI 선자 생략,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여기 노트라고 저기 있죠. Changing this may require PID retuning. 만약에 이걸 바꾸게 되면 PID 값을 재설정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PID 값을 설정해 놓은 값에 그거의 처리 속도예요. PID 값이 처리 속도가 아무리 낮게 해도, 그러니까 PID 값을 아무리 낮게 해도 이 루프 타임을 높게 설정해 놓으면 얘가 막 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부산 백스코 대회 때 손정락 선수의 기체를 대회 당일날 아침에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생략을 하고 3,500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PID 튜닝도 세트하는 PID 값은 제가 영록이 하고 그거 하는 값이 제 머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값을 써서 거의 비슷하게 다 자기가 맞거든요. 기체를 아무리 조립해도 그냥 저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해서 주면 얘는 그냥 레이트 값만 조정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그때 그걸 실수했던 게 그거죠. 세이브를 안 눌렀나 봐요. 그때는 저는 CRI를 통해서 세팅을 했는데 여기서 세이브를 안 해서 아마 그때 그게 됐나 봐요. 그걸 관가했죠. 그래서 CRI는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세팅 요거는 설명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그냥 닥치고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자동입니다. 맥스 값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 안 아프게 맥스 값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GPS 생략, 아더 피처 생략. 이건 쓰지 않을 거니까요. 뭐 텔레메트리, 뭐 서버 틸트 쓰시는 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플라이트 액세서리, 뭐 칼리브레이션 뭐야, 인플라이트 레벨 커버레이션 뭐 이런 거 다 안 써봐서 다 빼겠습니다. 이거 아무거나 안 쓰거든요. 트랜스폰더 세팅이 새로 생겼네요. 뭐 많이 생겼네요. 근데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기능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헷갈리죠. 사실 제가 몰라요. 해보면 되겠죠? 자, 한 가지. 저도 이제 레이싱을 시작한 지 한 5개월 됐나요? 한 5개월, 6개월? 제가 한 건 아니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즐기는 건데. 이거, 저는 뭐 기본적인 자이로 어떤 그 지식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좀 쉬운 건데,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어렵다 이러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한 번 봐서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천천히 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뭐 꺼야 된다는데 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 사투리 그런 건 좀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고 하여튼 말은 뭐냐면은 한 번 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천재도 아니고. 물론 한 번 봐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력하시고 여러 번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자, 유튜브는 공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세팅이 다 끝났으면 세븐 리부팅을 합니다. 리부팅하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갈 거. 페일 쉐이프. 페일 쉐이프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페일 쉐이프를 왜 생략하냐면 페일 쉐이프는 스펙트럼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인딩한 위치가 페일 쉐이프 포지션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이 거의 다 괜찮을 거예요. 시간상 생략하고 PID 튜닝 되게 세팅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PID 튜닝에서 프로포셔널, 인테그럴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데리베이트, 뭐 데리베이트 이거는 그냥 너무 복잡하고 민감하게 먹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에서 건들지 마세요. 자, P 값은 뭐냐? 죄송합니다. 자, 프로포셔널은 그 헬리콥터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뭐 기체를 딱 호버링할 때 잡아주는 느낌. 아니면 직진을 할 때 이게 기체가 기울었을 때 요 위치를 고정하고 이제 피치만 밀거나 뭐 스로틀면 그 반응에서 이 각도를 유지해주는 요건 피치, 그 롤 값을 유지해주는 게 프로포셔널. 그리고 회전, 이게 스로틀 확 좀 얘가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돌면 그 값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휙 돌면은 이제 요의 그 프로포셔널이 값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높으면 이거 막 영상이 이렇게 떨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을 잘 맞추시는데 대부분 디폴트 값이 가장 좋은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체의 상태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테그랄까지 설명하고 이제 기체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체 하드웨어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인테그랄은 뭐냐? 기체를 이렇게 내가 터닝하라고 해서 딱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서는 느낌. 그리고 만약 밀었을 때 이렇게 서는 느낌. 그리고 회전했을 때 이게 딱 서는 느낌. 그거를 설정하는 게 인테그랄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이버튼 이거는 다 이름 발음도 잘 안 돼요.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안 봤어요. 이건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쓰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고수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 그러나 이것만 해도 세계대회 나갈 만큼 세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 자, 여기서 이제 일반 유저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PID 값을 아무리 내려도 떨어. 막 떨어. 그때는 루프 타임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 루프 타임. 그럼 PID 값을 아무리 내려도 안 돼. 뭐가 잘못일까요? 자, 회전체는 회전하는 날개의 강성에 따라서 이 P 값과 I 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 기자재가 바뀌면, 프로펠러가 바뀌면 P 값, I 값이 무조건 틀려져요. 물론 미세하게 틀리지만 못 느낄 수는 있겠죠. 자, P 값을 아무나 쳐도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떠는 거는 프로펠러를 연성해 폭이 좁은 거,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폭이 좁은 걸 쓰시면 확실하게 코너링과 감도가 확실히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감도를 너무 높게 쓰면 자이로가 출력값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최대 출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PID 값의 디폴트 값에서 프로펠러 선정은 기체가 떨지 않는 그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터 이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날개의 그 헬리콥터처럼 싱글 로터가 아니고 이거는 쿼드콥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개의 출력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이 값을 설정하고 프로펠러 좋은 걸 써도 올리면 이 기울거나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모터하고 변속기의 동일한 하모니, 이제 하모니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화가 좋아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잘 나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롤레이트. 롤레이트는 닥치고 5입니다. 0.5. 이게 닥치고 5 아니고요. 이게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이 취향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키를 쳤을 때 이렇게 회전하고 하는 그 속도를 제어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저희가 쓰는 세팅 값의 디폴트로 한번 알려드리고, 요거는 개인이 한번 맞춰가면서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5575. 그러고 나서 TPA과 TPA 브레이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회전수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수에 따라서 감도는 틀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이 낮으면 낮을수록 제어를 하는 게 간섭이 적잖아요. 회전이 많이 돼야지만 얘가 쫙 잡아주지, 회전이 작으면 덜 잡아져요. 그럼 다시 설명을 드려서 5030과 5045로 썼을 때 떠는 포지션이 틀려지죠. 그때 자유로 값이 틀려져요. 회전수가 높은 값에서 키 반응이 좋고 예민하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회전수가 같은 회전수에서 피치가 크면, 날개 꺾인 각도가 크면 그만큼 이렇게 낮은 포지션에서 저회전에서 같은 출력을 내겠죠. 출력이 아니고 회전수에서 뜨게 돼 양력을 내는 거죠. 출력 아닙니다. 양력입니다. 자, 피치가 크면 클수록 저 RPM에서 뜨게 돼 있고, 피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 RPM에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에 맞게끔 그 로터의 프로펠러의 설정 방법도, 즉 선정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익형에 따라서도 비행성이 진짜 많이, 프로포션, 이거 제일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프로펠러, 회전체. 자, 그 값을 올렸을 때 죽는 감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0.1을 줄여줘요. 만약에 이 값을 0.1을 줄여줄 건데, 그 TPA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언제 쓸 거냐, 이거가 작동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쓸 거냐, TPA 이 자이로 값을 이 브레이크 포인트 이렇게 깨는 포인트를 어디에 쓸 거냐, 이건 1500이죠. 1500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로틀이 중간일 때, 중간 이상 올라갈 때 이 값 0.1만큼 이 값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면 확 했을 때, 그러니까 값이 여기서는 막 좋은데 막 지진 비행 막 이렇게 하이로 뻥 칠 때 막 이거 막 떨어. 그럼 그때 이 값을 조금씩 줄여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 값을 더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연동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앵글, 자, 또 들죠. 자, 이 앵글 모드는 기본적으로 앵글 모드나 호라이즌 모드를 쓰시는 분들의 감도 설정이거든요. 요거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앵글 모드로
비행을 처음에 입문을 하시잖아요. 아크로 모드로 안 하시고 그때는 낮에보다는 CC3D를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CC3D가 그 에티 모드라고 그러죠. 그냥 통상적으로 에티 모드에서는 확실하게 제 느낌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크로 모드, 매뉴얼 모드만 할 때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 아크로 저기 뭐냐 낮에를 사셨으면 뭐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으면 세이브 그리고 리시버. 자 리시버는 제가 지금 바인딩을 안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포트에서 이 값을 설정해 놓고 컨피그레이션에서 이거를 설정을 했다면 리시버 타입하고 이거 설정했다면 여기 리시버에서 매핑하는 거거든요. 요걸 설정하고 세이브를 했을 때 조종기가 이제 먹어요. 그 먹는 건데 그 먹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스펙트럼 라디오에서 낮에를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기본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세팅하는 방법은 처음에 시스템 셋업에서 모델을 새로 만들겠죠. 만들고 나면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 게 처음에 기본 비행기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넘어가고 모델 네임은 원하시는 기체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 타입에서 넥스트를 누르면 넥스트 누르면 아바타가 나와요. 그럼 아바타를 그냥 이 코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건 의미 없는 거고. 플라이트 셋업 생략 다 넘어뛰고 이제 채널 어사인 키값 할당을 해줄 건데 자, 이 기어 채널이 우리 플라이트 모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옥수 1으로 먹을 거예요. 여기는 옥수 2로 먹고 여기 낮에서 그럼 여기서 넥스트 누르면 자, 기어 스위치. 기어는 뭘로 활성화할 거냐? 저는 이걸로 플라이트 모드를 쓰거든요. 그럼 저는 B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해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는 아밍을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나서 그 다음에 셋업을 해야 될 게 스로틀 여기 서버 셋업인데 여기서 보시면 트래블 값을 스로틀, 엘로론, 엘리베이터, 러드를 전부 다 147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기 뭐냐 짝퉁 수신기는 값이 좀 틀릴 수는 있으니까 위성 스펙트럼 기본 정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서 그 다음 리버스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리버스는 낮에에서는 이 서브트림이군요. 자 리버스는 엘로론과 러더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버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머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모드. 이렇게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다면, 모드에서, 이제 아밍. 아밍은, 아까 G키, 이 키를 움직이는 걸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지금 제가 바인딩을 안 해서 안 움직이는 건데, 이럴 때, 얘 움직이면 그 키로 움직이면 얘가 이게 이리 왔다 해요. 그럼 그때 맨 밑으로 이 스틱을 맨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얘가 여기나 여기가 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왔다면 얘를 늘려서 한 칸 올리고 두 칸 올렸을 때 시동이 걸리게끔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먹는다. 처음 기본 값이 여기서 이게 여기 와 있다. 그럼 얘를 움직이면 얘가 여기 와 있겠죠. 그럼 시동이 안 걸리고 올리면 여기 왔을 때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앵글하고 호라이즌 모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 모드. 에어 모드는 만약에 이 스위치가 맨 밑에 있을 때 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고 지금 취향입니다. 취향. 그리고 나서 한 칸 0, 1일 때 이렇게 있게 하고 메뉴로 올렸을 때 이제 레이싱을 하는 아크로 모드로 저는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아크로 모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저기 뭐냐, 많이 있어요. 뭐지, 알람 설정하는 것부터 해갖고, 헤드 프리, 이거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지작에 뭐 설정하는 방법, 헤드 프리 설정하는 키 할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세이브. 됐죠? 그리고 나서 어저스먼트 생략. 그럼 서버 생략. GPS 생략. 모터. 자, 모터를 이걸 다 연결이 돼 있을 때 보여드리는 건데, 모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조건 모터에서 프로펠러 빼시고, 여기 적혀 있어요. 무조건 빼라고. 그러니까 나 이해했다. 그러니까, 한다. 다쳐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나면, 이때 준비해야 될 게,
납 저기 뭐냐 납땜이 돼 있는 그 기체를 갖다 놓고 그리고 배터리 갖다 놓으시면 돼요. 조정기 필요 없고요. 이 상태는 일단 조정기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체크하고 나서 얘를 올립니다. 쫙 올리고 최저값 2000.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변속기의 최고 최저값을 칼리브레이션 해주는 거,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 변속기 PDB-보의 메인 전원보드에 배터리를 꼽으면 셋업 모드로 들어가는 평상시와 다른 음악 소리가 나요. 모터에서. 그리고 나서 음악 소리가 끝나면 그때 또 이걸 내립니다. 그럼 또 다른 음악 소리가 나면서 최저값, 최고값이 인식이 다 됐다고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요게 세팅이 끝났으면 자, 최저값 회전하는 방법, 회전하는 모터 RPM. 이 최저값 1000이 되는데 쟤는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밍을 했을 때 자, 모터가 최저값으로 회전하는 값을 저는 1060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달래요. 자기가 이렇게 해달래서 해주는 겁니다, 아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세이브. 이렇게 하면 셋업이 다 됐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셋업에 가서 이 방향, 이 방향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방향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 해서 이제 테스트 비행을 하면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저는 항상 입문자를 위해 파기 때문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난 저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잘하는 거 보여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기 서브스크라이브 구독도 해주시고 저도 이 업을 하면서 취미로 하고 있지만 저도 돈을 벌어야지만 이 업을 계속 할 수 있겠죠. 이제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좀 러브팔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협력업체 사장님들 너무 색안경 끼고 업자라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밥을 먹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존경을 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들도 그 유저들한테 자기가 유저일 때 그 마인드로서 그거 대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RC 산업이 아마 다시 한번 부흥하지 않을까. 옛날에 러브팔씨가 8년 전에 진짜 최고의 매출을 찍으면서 한국에서 헬리콥터 부분에서는 최고의 매출을 올릴 때 그런 진짜 엄청난 유저들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그런 조짐이 지금 FPV 레이스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저만 있어가지고 이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업자들도 있어야 돼요. 난 이 업자란 말이 되게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뭐 업자라고 다 하시니까. 네, 업자들이 있어야지. 자, 말이 많다고 또 중간에서 끊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업자들이 있어야지만 이 시장도 클 수가 있거든요. 유저들끼리만 해서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하고 유저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safety first.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절대 도로변 사람들 많은데 그런 데서 과시하고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제발 남한테 피해주게 하지 마시고 항상 배려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러브팔씨 손효정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세 번째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제발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